GSAT 준비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저와 같이 봉투모의고사 추리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봉투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께서 연습이 됐다는 가정하에 이론적인 내용은 좀 생략을 하고 바로 문제풀이가 진행이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 이론적인 내용, 특히 이제 뭐 벤 다이어그램이라든가 어떤 공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좀 이제 우리 수업 중에서 뭐 GSAT 앞에 있는 다른 수업들, 뭐 예를 들면 GSAT 유형서 혹은 GSAT 실전서 아니면 뭐 이제 기초 추리 강의 이런 것들로 이제 숙제를 하시고 나셔서 그 내용을 들으시면 좀 더 편하게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뭐 아니시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이게 이렇게 푸는 거구나라는 거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문제를 접근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풀이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1번입니다. 자, 결론을 찾는 문제를 할 때는 저는 항상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풉니다. 이 그림은 벤 다이어그램이 되는 거고요. 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3개가 나오기 때문에 3개의 개념을 겹쳐서 그려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영역은 1, 2, 3, 4, 5, 6, 7, 8번 영역이 되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 펀드 계좌 만드는 사람, 뭐 저축하는 사람, 적당한 어떤 개념들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앞에 위치하는 것은 원래 이 개념을 그대로 설정해서 문제를 푸는 게 좋지만 뭔가 부정된 개념 같은 게 나오면 우리가 뭔가 좀 인식하기가 지각하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이 나오면 이건 대우처럼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은 펀드 계좌를 만든다 라고 해서 이제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 펀드 계좌를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저축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개념을 설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보를 표시를 하는 거죠. 펀드 계좌를 만들지 않는 모든 사람, 이 만들지 않는 사람 1, 4, 7, 8을 말하는데 전부 다 주식에 투자 안 한대요. 그럼 1번하고 4번 같은 사람은 없다. 이게 첫 번째 명제에 대한 정보가 되고 두 번째, 주식에 투자는 어떤 사람,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저축을 안 한다고 했으니까 1번하고 2번 중에 뭐가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1번은 지워졌으니까 2번에 뭐가 있다 이런 정보가 표시되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선택지를 판단하면 되는 거죠. 1번, 저축하는 모든 사람은 펀드 계좌를 만든다. 이 말은 저축하는 사람이 전부 다 펀드 계좌를 만든다는 말은 4번하고 7번이 지워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완전히 포함된다. 저축하는 사람들 중에 펀드 계좌 안 만드는 사람이 없다. 그런 말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4번하고 7번은 4번이 지워진 건 맞지만 7번은 있는 점인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1번은 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번, 저축을 하는 어떤 사람은 펀드 계좌를 만들지 않는다. 4번하고 7번 중에 뭐가 있냐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근데 4번하고 7번 중에는 4번은 없고 7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2번도 답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3번, 저축하지 않는. 그럼 이거는 1, 2, 5, 8을 말하는데 이 저축하지 않는 사람 중에 펀드 계좌를 만드는 사람이 있대요. 그죠? 그럼 이거는 2번하고 5번 중에 뭐가 있냐 이런 말이 되는 건데 현재 2번이 존재하잖아요. 저축하지 않는 사람 중에 펀드 계좌 만드는. 물론 이 사람은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거를 물어보는 건 아니고 주식에 투자하는지 아는지에 대한 건 여기서 물은 바가 없고 어쨌든 저축을 하지 않는 사람 중에 펀드 계좌 만든 사람이 존재하는 건 확실하죠. 하니까 이제 이게 3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번, 펀드 계좌를 만드는 모든 사람이 다 저축을 안 한다고 치면 이 가운데 부분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3번, 6번이 없다 이런 말이 되는데 3번하고 6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고 5번, 펀드 계좌를 만들지 않는 은 1, 4, 7, 8을 말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저축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 4, 7, 8 중에 전부 다 저축을 하려면 이 중에 저축 안 하는 1번하고 8번 같은 사람은 없어야 된다는 정보가 되는 건데 이 그림으로는 1번이 지워진 건 맞지만 8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답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답은 3번만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찾을 때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문제를 푸는 게 어떤 게 답이 되는지 어떤 게 답이 안 되는지가 상당히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보시죠. 냉장고를 구입한 사람, 그 다음에 정수기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사람. 근데 여기는 가전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게 앞에 있고 이거는 냉장고를 구입하지 않는 게 뒤에 있거든요. 이건 대우처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가전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려서 문제를 푸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단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문제를 그려서 한번 풀어보죠. 이렇게 하고요. 냉장고를 구입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 정수기를 가지고 있대요. 여기하고 여기에 뭔가 있다. 여긴지 여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 어딘가 있다라는 표시고요. 가전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 바깥쪽을 말하죠. 전부 다 냉장고를 구입하지 않는데요. 그럼 가전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 중에 1, 2번 같은 사람은 없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선택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1번, 정수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가전제품 사용하지 않는가? 그럼 정수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가전제품 사용하는 3번하고 6번 같은 사람은 없냐? 이렇게 묻는 건데 엄연히 3번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정수기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은 가전제품 사용하지 않는다. 정수기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가전제품 사용하지 않는 2번하고 5번 같은 사람이 있냐? 라고 묻는 건데 5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답이 안 되고요. 3번, 가전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 1, 2, 5, 8을 말하는데 이 사람이 전부 다 정수기를 가지고 있는가? 그럼 1, 2, 5, 8 중에 1번하고 8번이 없냐?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1번하고 8번이 없냐? 이렇게. 근데 1번이 없는 건 맞지만 8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답이 안 돼요. 왜냐면 가전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전부 다 아는 사람 중에 정수기 없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이 바깥쪽 중에 정수기 없는 1번, 8번이 없다 그 말이거든요. 이거는. 근데 8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답이 안 되고. 4번.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어떤 사람? 사용하는 어떤 사람은 정수기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뭐가 있냐고 묻는 거잖아요. 3번하고 6번에 뭐가 있냐고 묻는 건데 실제로 3번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가 답이 되는 거죠. 5번.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사람 중에 정수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 3번하고 6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3번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얘도 답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답이 이제 4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됐고요. 다음 문제 보시죠. 이거는 전제 찾는 문제죠. 전제 찾는 문제 같은 경우는 공식을 활용하는 게 일단 좋습니다. 근데 공식을 활용할 때는 어떤 문장이 표준화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고 표준화라고 하는 건 뭐든 이다, 뭐든 아니다, 어떤 이다, 어떤 아니다. 그렇게 바꿔놓고 무조건 문제를 풀어야 하죠. 자, 이 결론 같은 경우는 뮤지컬을 관람하면서 앨범을 구매하는 사람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거는 어떤 뮤지컬을 관람하는 사람은 앨범을 구매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정리하면 뮤지컬을 동그라미, 앨범을 네모로 놨을 때 앨범은 여기가 네모가 되고 여기에 결론에 없는 콘서트는 세모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동그라미, 세모, 네모의 구조를 보면 동그라미는 뮤지컬이요. 관람하는 사람. 그다음에 세모 같은 경우는 콘서트 보는 사람. 네모 같은 경우에는 앨범을 구매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문장의 구조는 네모, 세모, 비워져 있고 동그라미, 네모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문장 구조는 이건 어떤 의 수식을 받아서 부주연, 그러니까 전부를 지칭하지 못한다는 거고 이것도 어떤 의 수식을 받아서 부주연, 전부를 지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얘는 긍정문이 됐기 때문에 부주연, 얘는 긍정문이 됐기 때문에 부주연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네모가 2번 나왔으니까 세모하고 동그라미가 한 번씩 나와야 되는 상황.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답이 될 것이고 그럼 뮤지컬과 콘서트로 이루어진 명제여야 합니다. 뮤지컬 콘서트, 뮤지컬 콘서트, 콘서트 뮤지컬, 콘서트 뮤지컬, 콘서트 뮤지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건 이제 다 콘서트와 뮤지컬로 구성된 명제가 맞고 이제는 공식에 들어갈 자격이 생겼어요. 첫 번째 공식 플러스. 그죠? 왜냐하면 전제 두 개가 다 긍정문일 때만 결론이 긍정문일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보니까 얘는 플러스 맞고 플러스 맞는데 얘가 부정문, 얘는 부정문. 그죠? 그럼 이 둘은 답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식 중에서 이런 것도 있죠. 이 세모 같은 경우에는 매 개념은 둘 중에 최소 한 번은 주연되어야 된다. 근데 여기는 부주연됐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세모는 무조건 등장할 것인데 그건 주연이 되어야 합니다. 주연된다는 건 앞에 위치하면 모든의 수식을 받아야 되고 뒤에 위치하면 부정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근데 세모는 콘서트인데 콘서트를 찾아보면 여기는 뒤에서 부주연됐어요. 얘도 뒤에서 부주연됐어요. 얘만 앞에서 모든 콘서트에서 얘만 주연된 게 되거든요. 얘가 답이다. 답은 4번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됐죠? 이제 공식에도 한번 넣어보는 거. 이 공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게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 이 공식은 제가 이제 우리 기초 그러니까 어떤 유형서, 그다음에 실전서, 그다음에 기초 추리 강의에서 계속 이제 강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그 상세한 내용은 좀 상세한 이론 정리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대리가 5명 있고요, 사원이 3명이 있대요.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려고 한답니다. 근데 보니까 다음 조건을 모두 고려했을 때 항상 거짓인 것 이렇게 묻고 있네요. 프로젝트 팀이 사업 1팀, 2팀, 3팀. 그다음에 대리와 사원이 최소 1명씩 존재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1팀, 2팀, 3팀, 대리하고 사원 이렇게 일단 설정해 볼까요? 팀원이 가장 적은 프로젝트 팀은 사업 1팀이래요. 이게 가장 적대요. 전체 8명이죠. 일단 이거 감안하고. 그 다음에 A는 사업 3팀. A는 여기죠. A는 지금 대리잖아요. 그럼 A가 여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H는 사업 1팀. H는 사원이죠. 여기가 됩니다. C하고 E는 같은 프로젝트 팀. 그럼 C하고 E는 같다. 여기다 C하고 E는 같다. 여기다 좀 적을까요? C하고 E는 같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좀 해결해 봐야 되는데 보니까 여기가 가장 적어요. 전체 8명인데 여기가 가장 적으려면 여기는 일단은 여기에서 대리하고 최선이 최소 1명씩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최소 2명은 돼야 되거든요. 다들. 그러면 둘. 이렇게 되면은 최소 2명씩 존재한다고 쳤을 때 여기가 가장 적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 수가 2, 3, 3. 사람 수가요. 이것만 가능해요. 그죠? 그래야 얘가 가장 적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여기 뭐 3, 3, 2 이렇게 되면 얘가 가장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3, 2, 3 이래도 안 되고. 그죠? 하여튼 여기가 가장 적은 거는 이 경우밖에 없다.
2명 이상이어야 되니까 일단은. 그죠? 요게 일단 가능해 보여요. 그 다음에 아니면 뭐 2, 2, 4 이렇게 되면 이거는 가장 적다고 할 수 없죠. 이렇게 되면. 그죠? 이 팀이 가장 적다는 말은 안 되죠. 2, 2, 4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6명을 나눠 가져야 되는데 여기가 2가 되면은 6명이서 2, 4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 둘이 똑같은 이제 가장 작은 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2, 3, 3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대리 1명,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3명, 여기 대리 1명이 더 필요하고 여기 이제 3명, 여기 3명이 적당히 나눠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C하고 E가 지금 같은 팀이라 했거든요. 그럼 C하고 E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지금 둘 다 대리거든요.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건 여기는 안 되고 여기나 여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경우의 수를 두 개로 일단 나눠서 보는 게 좋겠습니다. H하고 A가 여기 있을 때 C하고 E가 여기인 경우, 그다음에 C하고 E가 여기인 경우 이렇게 일단 나눠서 보자는 거죠. 자, 됐죠?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가 사원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사원도 최소한 한 명씩은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안 되는 거고, 얘는 안 되는 거고, 이렇게 C하고 E가 두 번째 팀에 들어가는 것만 가능하다. 요까지가 일단 정리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서 남은 건 뭐냐면 대리 중에서 남은 게 B하고 D가 남았어요. 그래서 B하고 D를 동그라미로 해서 얘네들이 여기에 하나씩 들어간다. 이렇게 일단 표시하기로 하고요. 경우의 수가 두 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사원도 H 빼놓고는 F하고 G가 남았거든요. F하고 G 같은 경우에는 세모로 표시해서 얘네들은 여기 적당히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놓고 선택지를 판단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선택지로 가볼까요? 항상 거짓인 걸 묻고 있습니다. A는 B하고 같이 속하는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또 C는 C하고 같은 프로젝트 팀에 속하는 사원이 G냐? G가 이쪽으로 올지 G가 일로 갈지 몰라요. F는 3명의 팀에 속하느냐? F가 이쪽으로 오면 3명이죠. 이쪽으로 가도 3명이죠. 무조건 3명인 거 맞죠? 그죠? 하여튼 문제에서는 아직 틀린 걸 묻고 있으니까 답은 안 되고 4번 H하고 B가 서로 다른 프로젝트 팀에 속한다면 H하고 B가 서로 다른 프로젝트면 B가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럼 D가 여기가 온다는 얘기고 그럼 B는 사업 3팀이다. 맞는 말이 되는 거죠. 5번 D가 사업 1팀에 속하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D가 여기가 이제 B가 되는 거겠죠. 가능한 경우는 한 가지냐? 아니에요. 이렇게 앞뒤로 나눠지기 때문에 아직은 두 가지가 돼요. 하기 때문에 이제 5번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가능한 경우의 수 이런 걸 묻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